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 뭘까요? 수학적 기능. 그치,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번호 1번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어이구. 자, 수학적 귀납법.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 야, 도대체 수학적 귀납법이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수열이다라는 거를 지금 배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벌써 수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수열이다라는 게 분명히 나열이 된 건데, 맨 처음에 나열을 해보니까, 즉, 뭘 해보니까, 노가다를 직접 나열을 해봤어. 그랬더니 뭐가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 노가다의 규칙성을 봤다, 발견적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나는 뭘로 만들겠다? n에 관한 식으로 만들겠다. 그게 일반항이죠. 잠깐만. 그러면 이 규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의 함수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수열에서도 이 규칙성을 표현하는 건 누가 짱이야? 식이 짱이야.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1번 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동그라미 1번. 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입니다 라는 애를 가지고 표현한 게 있고, 두 번째라는 건, 자, 오늘 배울, 자, 이게 뭐죠? 지금 제가 첫째 항이지. 그러면 첫째 항의 값과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정확하게 이제 관계식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나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표현은 뭐예요?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배운 거죠. 맞아요? 근데 오늘 배울 건 뭐야? 첫 번째 항의 값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안다면 얘도 규칙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다른 이름으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점화식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배웠어. 뭘 배웠어요? 우리 점화식을. 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뺐더니 3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럼 이웃한 두 항 사이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 나왔잖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점화식.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일반항이 아니고 누구로 표현된? 점화식으로 표현된 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찾는 게임을 할 거야.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통틀어서 자, 제목은 수학적 귀납법이지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두 번째 거죠. 이 두 번째 거를 내가 점화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책에서의 내용은 수열의 같은 말이에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제목을 좀 잘못 썼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제목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과 다른 수열의 또 표현법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게 왜 필요해요?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지. 분명히 왜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자, 이 귀납적 정의라는 친구는 또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항이다라는 저 친구를 식을 만들어서 구했잖아요. 근데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보고 일반항을 못 찾아낸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건 등차, 등비, 개차 이 세 가지 배웠죠. 근데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나열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애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거를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점화식과 같은 의미로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적은 뭐가 돼? 일반항 못 구하니까 표현을 귀납적 정의로 했어. 점화식으로 했어. 그런데 일반항 안 구할 수는 없잖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 동그라미 2번에는 뭘 쓸 거냐면 첫 번째. 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이라는 말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뭘 배울 거냐? 라고 얘기하면 기본 점화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기본 점화식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자, 기본 점화식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있겠죠. 첫 번째, 등차, 등비 기억나시죠? 네. 자, 등차 수열 특징식을 썼을 때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한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죠. 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이라는 건 표현이 B의 N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F의 N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개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자. 무조건 꼭 누가 있어줘야 돼? 첫째 항이 있어줘야 돼. 첫째 항의 값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값.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넌 첫 번째 항이 언제나 별이야 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거잖아. 만들 수 있죠? 얘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개차 수열은 익숙해지다 보면 얘는 바로 A의 N을 어떻게 끄집어내면 돼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붙을 식이 누구야? BN이든 FN이든 상관없어. N에 관한 식만 즉 그거를 K로 바꾸내만 들어가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엔 이렇게 쓸게. F의 K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개차 수열에 그러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식이면 개차구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값이면 등차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엔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웃한 두 항 사이에 뭘 얘기할 수 있겠어? B, 즉 나눈 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 위해서 봅시다. 자, 그럼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값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값이 나오게 된다면 저 친구는 무슨 수열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등비 수열이 됩니다.
식에 나오는 경우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얘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왜냐? 보자마자 등차, 보자마자 개차, 보자마자 등비, 보자마자 누구세요? 안무 좀 물어볼까 이제? 누구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나오는데 분명히 무슨 식이 나오겠어? n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볼까? 이 식을 내가 분명히 앞에서 f의 n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개차의 구조에 대해서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니? 자, 그러면 지면 관계상 쓰기가 좀 부족해. 저쪽 거 지워도 되겠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만들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언제나 잘 모르겠으면 연쇄소구법을 등장시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자.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나누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의미에서 얘는 이게 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얘가 우변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곱하기 F의 n입니다 라고 썼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야, 너 곱하기니까 너 1 좀 넣어봐. 그럼 A의 2는 A의 1 곱하기 F의 1. 그 다음에 A의 3는 A의 2 곱하기 F의 2. 자, 하나만 더 써볼까? A의 4는 A의 3 곱하기 F의 3.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A의 n은 A의 n-1 곱하기 F의 n 대신에 누구 넣었어요? n 대신에 n 넣었죠? n 대신에 n-1 넣었죠? 그 F에도 누가 들어가겠어? n-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이 모든 애들을 다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랬더니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연쇄소구법 죽어버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에 누가 나와요? 좌변에 A의 n만 남죠. 우변에 일단 첫 번째는 A의 1이 남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깐 얘네들은 다 짜르르르 곱해진 거잖아. 그럼 이게 짜르르르 곱해졌으니까 야 잠깐만 네가 곱해졌다고? 그럼 니네 무언가 수가 나와야지. 어떠한 수가 없으면 즉 방법이 없으면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얘네들이 곱해졌을 때 정리가 돼줘야 되겠지. 그 방법이 누굴까? 분수식이면 또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얘 모양은 모르지만 이 노란색 부분은 분명히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거야. 문제 주어진다면 말이지. 근데 선생님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서 자, 우리가 개차 수열에서도 썼지만 합은 시그마로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볼 일은 없지만 얘도 A의 n은 A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K는 1부터 n-1까지 F의 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파이예요. 얘는 1부터 n-1까지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 점화식에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이 네 가지에서 얘 알죠? 얘도 알아. 얘도 안다고 그랬어. 그럼 얘에 관한 식이 누군지를 좀 찾아봐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자, 오늘 예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 예제에 대해서는 자, 칠판을 보세요. 내가 여기 좀 지울게. 이제 여기 좀 지워도 되겠니? 네. 자, 예제. 분명히 선생님이 노란색은 조금 쉽게 정리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귀납적 정의라는 친구는 무조건 첫 번째 항에 값이 있어야 되고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항에 관계식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원을 얘기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첫 번째 항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야 되니까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누기라고 얘기할 거. 왜? 아까 해서 네 번째 거 할 거니까. 네 번째 거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A의 n을 쓴 다음에 그럼 얘가 식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식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 식을 쓸 때 여기에다가 n제곱분의 n-1의 제곱을 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네 번째 구조의 여실히 따르는 친구인데 이 식, 요 친구 아까 여기에서 fn이라고 표현된 이 친구들 있죠? 네. 그게 얘야. 그러면 왜 표정이 그래? 왼쪽에 있는 파란색처럼 연쇄소구법을 쓸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A의 2 나누기 A의 1은 자, 여기다가 뭐 넣었어요? 어머나, 얘들아, 문제 잘못 만들었다. 0이다. 이러면 영대리가 어차피 뒤에 거 다 죽어버리겠죠? 아이고, 게이드.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아, 이런 써. 거기 일로 가봐요. 자, 가보도록 하시죠. 이거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게. 여기를 A의 n 나누기 A의 n-1은 n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뭐였죠?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연쇄소금을 쓸 겁니다. 자, 1을 넣었어요. 잠깐만. 너 1을 넣으면은 너 0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뭐가 붙어줘야 돼? n이 2, 2, 3. 그러면 너, 야, 조심해. a의 2 나누기 a의 1.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근데 4분의 2 넣으면 누가 돼요? 3이죠? 네. 맞아? 자, 그 다음에 a의 3 나누기. 그럼 a의 2 되는 거 맞아요? 그럼 3 넣었죠? 그럼 9분의 8. 맞아? 자, 그 다음에 a의 4 나누기 a의 3을 했더니 16분의 15. 근데 선생님이 이게 쓰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이 노란색 부분은 쉽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 아무리 봐도 쉽게 정리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4분의 3인데 내가 뭘 넣습니까? 4를 넣기 때문에 2를 넣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개 계산을 해버린 결과가 오히려 나한테 뭐가 될 수 있어? 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소거되는 과정을 보려면 계산의 결과보다는 구조를 유지해서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잠깐만, 네가 어떤 느낌이냐면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며 여기다 1을 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가 되면서 얘가 어차피 이쪽하고 이쪽하고 붙을 거 아니야 곱하기로. 약분 되겠네. 오씨, 게이드. 자, 그러면 만약에 점점점 써가지고 파란색으로 자 합시다. a의 n 나누기 a의 n-1을 한다면 여기에도 그냥 n 곱하기 n 분의 n-1 n 플러스 1이 붙을 것이고 걔네들을 다 곱하면 얘네들이 소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은 an 나누기인데 양변에 그냥 a1 곱해도 되겠지. a1은 누구야? 그럼 a1은 3이야. 곱하기. 자, 이제 색깔 맞춰서
노란색 써야 되겠죠? 노란색? 자, 노란색 씁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렇게 연쇄소곱법에서 앞에서 살아남은 거 대칭으로 살아남는다고요. 그럼 다 소거당하고 누구만 살아남겠어? 여기까지 소거당해서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까지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이 룰루랄라 쉽게 되는구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n분의 그 다음에 3n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되시겠어요? 이해되겠니? 아, 그러면 우리가 배운 기본 점화식에서 네 번째 친구는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되면 또 없애면 돼. 그만큼. 그래서 강조하자. 누구? 연쇄소곱법. 쳐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앞뒤가 대칭으로만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본 점화식만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점화식 그리고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될 여러 가지 점화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